네, 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앤김. 예, 저희가 또 새롭게 장명을 해봤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도착하시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1시에 시작인데요. 오늘 조금 일정이 앞으로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 명태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을 또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섭외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침 일찌감치 8시부터 인터뷰를 시작을 해서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11,000분가량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오늘 동접 2만 찍을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과 개문발차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셔가지고 비비크림도 못 바르고 오셨다고. 네, 아침에 이 뉴스가 네. 너무 쏟아지니까 네. 쏟아지는 뉴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예. 정신없이 기사 보다 보니까 예, 오늘 저기 비비크림도 못 바르고 아니 근데 왔습니다. 분장 안 하셔도 워낙 수려한 용모.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분장이 필요 없는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일단 뉴스토마토 노컷뉴스 2개의 보도가 실제로는 그 명태균 녹취록에 해당하는 건데요. 강혜경 씨와 나눈 그 내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노컷뉴스는 60대 더 넣으면 윤석열이가 올라간다. 이거 여론 조작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실토하는 셈인 것이고 네. 이 여론조사가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여론들을 잘 정리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마치 주문 생산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건 당연히 조작이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결국 활용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 여론조사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혜를 입은 이런 아주 좀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네.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뭐 성별, 연령별,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직업군별 그리고 또 나이 연령별 넣었죠. 뭐 이런 등등의 그 연령대별 쭉 해가지고 여론조사의 표본을 그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항상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데 이걸 그냥 막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 얼렁뚱땅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특정인을 지지하는 여론 그쵸, 표집된 표본 20대 경우에 20대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표본을 네. 거기에다 가중치를 2배, 3배를 줘서 네.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표본을 모집하는 과정 또 이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많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들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 인구 분포, 인구 비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20대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네. 또 남녀의 비율 여기에 이게 돌리다 보면 보통 여론조사를 한 이틀 또는 3일 돌리는데 사실 이렇게 조사를 갖다가 엉터리로 하면 하루에도 끝낼 수 있어요. 아니 하루 했어요. 네. 9월 29일 날. 또 한두 시간에도 네, 끝낼 수 있어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되어 있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돌리고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돌리다 보면 왜 이틀 내지는 3일을 하게 되냐 하면 특정한 그 어떤 연령대에서는 이게 응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는 잘 표집이 되는데 포집이 되는데 20대가 잘 안 돼. 특히 또 20대에서도 조사하니까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안 받고 바쁘니까 끊어버리다 보니까 20대 특히 또 이게 남녀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포집이 안 되면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돌려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포집이 다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 포집된 걸 가지고 거기에 가중치를 줬다. 네. 이러면 엄청난 조작인 거죠. 그렇죠. 그 강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그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20대와 30대 표본이 잘 안 찬다. 그래서 응답했던 그거를 표본을 곱하기로 2라든지 3이라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에 응답한 20, 30대 표본 전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젊은 층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워서 명태균 씨 의도에 맞춰가지고 2% 올라간 거 만들어 그럼 만들고 3% 내려간 거 만들어 그럼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론조사가 비공개용, 비공표용이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비공표용이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조사 자체에. 당연히 조사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 조작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보통 아무리 공개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돈을 들여서 한다면 목적은 하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추세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는지 예. 또 내가 어떤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메시지가 타겟팅이 정확하게 먹히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표본을 가지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거죠. 받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드는 용도. 근데 예. 문제는 그 정도의 용도에서 그쳤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비공개되는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암암리에 다 돌거든요. 예. 특히 이 고관여층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바깥으로 돌아서 사실상 조작된 여론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여론조사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정책을 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조사를 보고용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홍준표 시장 측에서 알고 있었지만 뭐 그냥 넘어갔다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근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당시에 지금 이제 21년도 네. 그 경선 과정을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홍준표 그 지금의 현 대구시장과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민심이라고 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당심이라고 하는 당원들 여론조사에서 낮아요. 맞아. 그러면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뉴페이스가 나타났다. 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반응할까요? 민심이 먼저 반응하죠. 반응하죠. 특히 나는 뭐 특정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선 굉장히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서 대선 후보로 불려 나오는 상황이라면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여론에서 더 높은 평가가 나오고 그분이 당에서 당원들에게 늦게 평가를 받게 될 소지가 큰데 거꾸로 홍준표 시장이 그 일반 여론에서 높고 네. 당원에서 낮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일반 여론에서는 좀 낮고 당원에서 높게 평가되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당원들이 아무리 그때 보수 진영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에 좀
좀 소위 괜찮은 후보가 없어서 밖에서 수요를 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번 그 7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론에서 한 63%, 일반 여론에서 민심에서 63%, 그다음에 당원들 여론조사에서 62% 정도를 득표하잖아요. 네. 공이 비슷해요. 62, 한 2, 3% 정도를 네네네. 비슷하게 받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의 기대나 일반 그 민심의 기대가 다르지 않다. 네. 특히 대선 후보의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그랬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당시의 결과는 그와 되게 상반되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어제 이제 그 또 이 여론조사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뭔가 이상했다. 예.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조작한 걸 알았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내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근데 명태균 씨가 조작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쪽일 거냐 보면은 사실은 당원들 부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농후해 보이죠. 농후해 보이죠. 예. 그래서 당원들 거에서 조금만 더 앞섰다면 예.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예. 최종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럴 때 명태균 씨가 당시에는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줄은 몰랐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좀 잠깐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존재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